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우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보합권에 붙은 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약간 살아나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 닐 카시칼이 매파적인 총재의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여가는 뉴욕 증시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월트 디즈니나 팔란티어가 부진한 실적으로 이 급락을 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도 약간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밋밋하게 움직였고요. 결국에 종목별로도 하락세가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시장 어제는 생각보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뉴욕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이 또다시 먹히게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선제적인 전략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는 닐 카시칼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셔야 될 텐데요. 이번에 밀컨 연구소에서 있었던 글로벌 컨퍼런스 대담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카시칼이 총재는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저금리에 부채가 묶여있기 때문에 연준의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이번 사이클에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카시칼이 총재는 연준 내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인플레이션을 횡보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 정책이 예상했던 만큼 수요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현재는 의문이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수요를 잘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를테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1년 평균 3% 미만에서 현재는 7% 이상까지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에 기존에 머무르게 되면서 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덜할 수 있다는 것이 카시칼이 총재의 생각이었는데요.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해서 연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다른 하나는 또 인플레이션이 고착해서 횡보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멈췄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냐라고 대담자가 묻자 카시칼이 총재는 현재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면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면서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약간씩 반등하면서 3%대를 또 기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카시칼이 총재의 발언은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을 때는 금리 인상 카드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됐는데요. 결국에 시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됐고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상승폭을 줄이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신형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에어를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요. 오전 온라인을 통해서 렌루즈 이벤트를 열고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게 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 거의 18개월 만인데요. 1년 6개월 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급형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그리고 13인치 두 가지의 모델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11인치는 5.3mm 그리고 13인치는 5.21mm 두께로 역대 가장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점을 뽐냈습니다. 11인치의 무게도 450g도 채 되지 않았고요. 13인치도 이전보다 100g 이상 무게를 덜어냈다는 점에서 경량화에도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를 이용한 울트라 레티나 XDR이 적용됐는데요. 기존에는 LCD가 사용됐고 OLED는 아이폰에만 쓰이다가 이번에는 OLED가 아이패드 프로까지도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한층 탁월한 시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여기에 이번에 특징적인 점은 아이패드 프로에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가 됐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이는 기존 프로에 적용됐던 M2는 물론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고 있는 M3 칩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서는 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M4 칩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M4에는 AI 기계학습을 가속화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요. 애플은 여기에 더해서 아이패드 에어까지 이번에 공개를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OLED가 탑재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OLED 관련 종목들 그리고 M4 칩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칩과 관련된 관심도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업체들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인공지능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영국의 스타트업 웨이브 테크놀로지스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웨이브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한 이번 투자 모집을 통해서 10억 5천만 달러, 하나로 계산하면 1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기존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를 했고요. 이번 투자를 위해서 산정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기도 하고요. 규제 당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설득해온 관련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의 자율주행자 회사 웨이모가 있죠. 이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웨이브입니다. 이 웨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직접 자율주행차를 제조하는 대신에는 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차량 운영업체들에게 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하면서 일단 소프트뱅크는 웨이브의 이사회에도 합류가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브리핑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